포항시 의원들이 포스코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포항시의 무기력한 행정을 질타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포항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심사 결과 경주가 3순위로 사실상 탈락하면서 경주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 황복사지 발굴조사 결과 이미 삼국통일시대 이전부터 4차례 쌍탑 형식의 탑이 존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가 2조 1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3명의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 운하 침체와 포스코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민성 의원은 포항 운하를 방치한 포항시의 무기력한 행정을 짚었습니다. 2012년부터 1,600억 원을 투자해 수변 공원과 복합 쇼핑몰, 레포츠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은 빛이 바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크루즈선 선착장과 하선지를 구분해 관광객이 도심지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고 야간 조명 추가 설치와 테마형 개발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적인 개발 의지와 우전한 관리로 이주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맞붙은 포항 운하를 포항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포항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진길 의원은 포스코의 침상 코크스 공장 신규 투자 계획이 철회될 동안 포항시는 무엇을 했느냐며 안일한 기업 유치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도 지난 10년 동안 포항 투자가 부진해 실망스럽다며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침상 코크스 포항 공장 신설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고 블루밸리에 대한 투자 계획 확약과 더불어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벤처밸리도 하루빨리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 문학을 태동시킨 한욱구 선생의 문학관 도심 이전과 인물 재평가 작업에 포항시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수필 보리의 무대인 호미곶면에 2012년 조성한 문학관이 남루하고 전시물도 빈약하다며 내연산 보경사 경내에 따로 있는 문학비도 한 곳에 함께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 흑구문학관의 문학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같은 기본적인 홍보 시스템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행사 예산을 일괄 20% 삭감하고 절감한 24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이 포스코의 침상 코크스 공장 신설 계획 철회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안사업으로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포스코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가 당초 계획한 침상 코크스 공장에 대해 포항시는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해왔지만 포스코 측의 사업 철회 방침으로 지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 포럼은 성명을 통해 포스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가 조속히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도가 포스코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했던 점을 공개 사과하고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배출 시설 가운데 450여 개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면제받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며 포스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선정에서 경주시는 천안과 상주시에 이어 3순위에 결정돼 사실상 유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충분한 인프라와 강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협상 과정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1순위 협상 후보지로 충남 천안시가, 상주시는 2순위, 경주시는 3순위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경주시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 운동을 벌였고 최적의 기후 조건과 다양한 축구 인프라, 한수원 500억 원 직접 투자 등 다양한 유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유치 경쟁에 나섰던 경주시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다며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한 어떤 장애 요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 다른 대안을 찾을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후보지 1, 2순위 도시와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주시는 사실상 탈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1,500억 원이 투입돼 3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2부는 한동대 학생 A씨가 한동대 교수 및 교직원 3명과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B씨는 공동으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A 학생은 해당 교수들이 학교 게시판과 강의실에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8월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각각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학내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실업률이 각각 4.6%와 4.9%로 전국 평균 4.4%보다 높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취업자 수는 각각 122만여 명과 142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천 명, 16,000명 줄었습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지난달보다 3만 5천 명 줄어 감소폭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탑을 2개 세운 절의 기원이 삼국통일 이전임을 보여주는 터가 경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쌍탑의 기원은 삼국통일 이후로 알려졌는데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 통일 신라 때 만든 당당하고 아름다운 국보입니다. 이 같은 쌍탑 양식은 삼국통일 이후에 완공된 경주 사천왕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쌍탑의 기원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목탑터가 발견됐습니다. 삼국 유사의 의상대사가 출간 것으로 기록된 경주 황복사터입니다. 성림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 사찰 중심 건물인 금당과 함께 한 변이 6m인 정사각형 목탑터 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을 처음 조성한 시기는 짧은 굽다리 접시와 연꽃무늬 수막설을 근거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기를 감안하면 현재 쌍탑 중에 가장 빠른 사천왕사보다는 좀 이런 시기에 목탑이 만들어졌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목탑터 규모가 작고 주변에 비각이 있으며 중문터와 가까운 점으로 미뤄 종묘와 관련된 재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또 후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쥐와 소 등 4구의 12지 신상을 더 확인했고 금동 입불상 한 점과 금동 판불 한 점 등 유물 700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경주 황복사터에서는 지난 2016년 1차 조사에서 완성되지 않은 왕릉급 무덤이 발견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1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은 평소 할인율이 5%에서 6%였지만 국제불빛축제 개최와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할인율을 10%로 높여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400억 원어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은 월 50만 원 범위에서 살 수 있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2,800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포항 여자전자고등학교와 항도중학교, 상대초등학교 등 지역 초중고 여자축구부 77명에게 트레이닝복과 유니폼 등 2천만 원 상당의 축구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2019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상대초와 항도중 여자축구부는 각각 초등부와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포항여정고는 오는 6월 제26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고등부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역 여자축구부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00억 원을 들여 관광 서비스 기반을 개선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체 등 관광사업체 300여 곳에 160억 원을 들여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바꾸고 식당 주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꾸고 화장실도 정비합니다. 또 여행자에게 관광 정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여행자 센터 10곳을 설치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오존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고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9.1도까지 올랐고요. 영덕과 포항도 27도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이 오늘보다는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낮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 남부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때일은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고등학교와 경주 선덕여자고등학교는 오늘 포항구에서 주니어 ROTC 합동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해병 1사단 사단장과 ROTC 중앙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과 선덕여고생 50여 명은 입단 선서와 행동 강령을 낭독하며 ROTC 단원으로서 책임과 자세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니어 ROTC는 공무원과 군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주고 올바른 인성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특색 있는 동아리로 경북교육청의 지원 속에 도내 6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